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교사와 기술교육과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술교육과 학부 출신 선생님에게 검수를 받았지만 혹시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교사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술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달할 수 있었던 기술들을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교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차 교육과정부터 기술과 가정이 한 과목으로 통합되면서 실제 학교에서는 기술과 가정을 다 가르쳐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 자격증은 사범대학을 통한 방법과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서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범대를 먼저 살펴보면은 기술교육과 3곳, 기술가정교육과 1곳이 있습니다. 기술교육과는 충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세안대학교에, 기술가정교육과는 공주대학교에 있습니다. 세안대를 제외하고 모두 충청도에 있네요. 최근 기술교육과 임용 합격률이 증가하면서 기술교육과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수시 입학 컷이 내신 2등급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4개 학교 외에도 경북대학교와 경남대학교 가정교육과 내에 기술교육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기술가정 연계 전공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기술교육 전공 과목을 많이 이수하지 않아가지고 상대적으로 기술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술교육과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충남대학교는 대전에 위치해 있고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생활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립대라서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술교육과가 제일 먼저 생긴 학교입니다. 다음으로 교원대학교는 청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원대는 교사 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로지 사범대만 존재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학비가 매우 저렴하고요. 2학년까지는 기숙사와 급식비가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교수님들과 학교 전체가 임용고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청주에서 약 15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통이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안대는 목포에 있는 종합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라서 앞선 두 학교보다 학비가 약간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앞 두 학교보다 입학 컷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요즘에는 많이 상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지방에 사는 친구들에게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기술교육과에 관심이 생기거나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면 입학 후에 최소 한 4, 5년이나 5년 후에 임용고시를 보게 될 건데 그때 임용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잘 고려해서 입학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임용고시 경쟁률을 살펴보면 3대1에서 15대1까지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이 기술교육과의 특징이 실습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들기 수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많은 실습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기나 여러 가지 실습에 관심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원을 살펴보겠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대학원은 충남대, 교원대, 경북대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입학 전형이 조금씩 다르고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조건들이 다르니 이 점은 학교마다 확인을 꼭 하고 입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교원대의 경우 기술교육과 관련된 전공을 30점 이상 이수를 했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기술교육과 입학 후에는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임용고시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임용고시는 출제 근거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크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술교육은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과, 교육학과 공통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이 기술교육과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대 여러 과가 배우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한 적도 있는데 그 내용이 절대 얇지 않고 생각보다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용고시 경쟁률만 보고 입학을 했다가 학부 생활을 힘들어하거나 임용고시에서 계속 떨어지는 학생들도 발생합니다. 임용고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요. 1차에서 이론 시험을 보게 됩니다. 1차는 총 3교시로 진행되고 1교시는 교육학 논술, 2교시는 전공 A, 3교시는 전공 B로 나누어집니다. 전공 A와 전공 B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 출제 근거 안에서 서술 또는 서답형으로 약 2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이 문제 수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교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술교사의 장점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자율성이 비교적 높다는 겁니다. 많은 학교에서 지필고사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재구성하기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실습실이 있어가지고 이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 모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교사의 단점은 전공과 임용고시 내용이 학교 현장과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교에서 기술교육 수업을 듣고 임용고시도 기술로 시험을 봤지만 학교에 오면은 가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EBS로 따로 공부를 하고 있고 가정과 선생님을 만나서 스터디로 이 내용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선택 과목으로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과목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특히 공과대학에 도움이 많이 되는 교과이지만 선택 과목으로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과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교육과와 기술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